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서 설명하겠는데 그 예가 우리 몸의 혈압 조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RAAS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부연해서 말하면은 Renin Angiotensin Aldosterone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 시스템이 심장에서 몇 개의 특별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우리 혈액에서 여과된 물 중에, 뭐, 그냥 뭐 혈액 중에, 그냥 모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여과된 것 중에 염 농도를, 그 빠져나오는 염을, 뭐, 나트륨, 뭐 소디움이나 뭐, 염소, 이런 거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너무 낮으면, 아, 우리 혈압을 높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분비하면서 이거 그 시작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심장에서 분비된 물질이 간, 그리고 배 조직에서 분비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혈압 조절을 하는 새로운 물질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폐, 신 또는 간 중에서 어느 한 장기의 질환이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방금 말한 그 RAAS이라는 시스템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RAS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RAS 시스템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몸의 정상적인 혈압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련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진단할 때 그 여러 장기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제일 적합한 진단과 제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압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처방하는 약 중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가 있으니까 더욱더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더 많은 요소를 다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정말 넓은 사고 방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몸을 한 전체로 보고 접근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특별한 증상이 날 때 대증 치료, 그러니까 그 증상 대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하는데 이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증상과 직접 관련된 신체 부위에 집중을 해서 그 부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어떻게 다른 몸 부위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꼭 고려 안 하는 것도 많이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정말 드물고 증상은 뭐 국소적으로 나타내도 신체 전체가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료인이 그 증상 관련된 주 조직을 치료하는 동안 증상의 원인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몸의 균형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여러 예시를 들으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인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약간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감을 잡도록 설명하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달수입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달수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신체 수액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활동하면서 은근히 조금씩 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액이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흔히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과 두통도 자주 동반되고 조금 더 심할 때 열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학에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보통 의료인들이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약을 주고 확실한 뭐 수액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 딱히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쉬라는 말까지 하고 웬만한 경우 그냥 진단을 거기에 끝내요. 근데 이렇게 증상들의 원인인 달수를 눈치 못 채고 오로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핵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약의 효능이 떨어지면 그럼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악화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한의학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말한 몸의 전체성을 잘 파악해서 그것에 맞추어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탈수의 증상들을 한의학에서 우리 다 같이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한의학적인 표현으로 음이 허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음이 허한 것이 오로지 한 범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도가 다양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증상들의 수준에 따라 은근히 한의학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의사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이 한의사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드디어 이번 동영상의 주 내용인 한의학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해볼게요. 5천 년 전부터 동아시아에서 시작한 전통의학으로부터 발전해서 현재 중의학이나 다른 나라 전통의학과 달리 한국만의 독특한 의학 분야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거 세계적으로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한의학을 잘 모르거나 의심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동영상의 주체로 이렇게 한의학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외국인으로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학원에서 보고 배운 한의학의 모습과 제가 특별히 파악한 한의학의 장점들과 단점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드는 이 동영상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해서 제가 설명할 내용 중에서 의학 전문 용어나 뭐 복잡한 것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의 핵심적인 요점들을 계속 강조할 테니까 그것만 이해하셔도 전체적으로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에 문제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학 관심 있거나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런 분이 계실 경우에는 제가 뭘 설명하고 나서 또 그 내용의 참고 자료나 논문 같은 것을 화면 아래쪽에 놓거나 아니면 우리 뭐 유튜브 그 영상에 뭐 설명간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도 놓을 테니까 이거 추가로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해놓고 한의학을 제일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의학이 우리 몸이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의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혹시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항상성은 우리 신체의 환경이나 상태가 어떠한 정한 수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습관으로 이해하시는 습관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즉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자기 상태를 평소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나 뭐 내부적인 요소라도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 몸의 상태가 곧 병 또는 질환을 앓게 될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이 한의학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의학은 한약과 침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기술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신체에 자극을 주는 곳으로 정상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한 부분들을 이거 바로잡도록 몸에 신호를 주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분 중에서 아마도 한의학은 그런 거면은 그러면 현대의학의 치료법과 뭐가 달라요? 결국 같은 것을 그냥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에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을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과 비교하면서 한의학의 특별한 점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투의학은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 또 치료의 표적 범위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